1966년 삼복철 인천 동인천경찰서 보안과 소년계로 전근됐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그때 40대 초반의 나이였다. 당시에는 도회지나 농촌이나 할 것 없이 보릿고개 넘기가 매우 어려운 때였다.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가 채 안 되었다. 1960년대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국민을 굶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중학교 진학률은 과반수에도 한참 못 미쳤다. 도시에서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중학교 근방에도 못 가보거나 중퇴한 관내에 18살 먹은 애들이 골칫거리였다. 작은 사고를 치고 파출소를 거쳐 소년계까지 끌려오는 애들도 있었다. 오갈 데 없는 이 아이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패싸움과 음주, 흡연을 일삼았다. 자잘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해 소년계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꺼리고 싶은 부서였다. 중학교를 못 다니는 선량한 어린애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이 아이들은 구두닦이나 신문팔이, 껌팔이를 하기도 했다. 편부 편모스라 가정에서 태어나 빈곤 등으로 학교에도 못 다녔고 향학열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린 양의 심정을 알았다. 산꼭대기 무허가 판자촌 동네에 사는 애들이 그러했다. 이런 동네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었다. 물지개를 지고 100여 미터 떨어진 아랫동네 공동 수도가에서 물 2양동이에 20원씩 주고 사 먹었다. 가난 때문에 공부할 수 없고 절망 속에서 좌절하는 선량한 소년, 소녀들을 선도하고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실을 이수영 경찰서장에게 보고했다. 이 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뜻밖의 지시를 했다. 야간 중학원을 열어봐요. 수원 경찰서장 할 때 재건학교를 해봤더니 참 좋더라고. 경찰서 강당을 사용하면 되잖아. 그 무렵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열기가 유행처럼 전국에 퍼졌고 야간 무료 재건학교가 생겼다가 없어지곤 했다. 개교 준비 실무자로서 이런저런 잡다한 과정을 거쳤다. 1967년 2월 8일 동인천 경찰서 강당에서 야간 재건학교가 탄생했다. 학교 이름은 동인자매중학원이라고 지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게 됐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원장은 동인천경찰서 행정자문위원장 용이식 선생을 추대하였다. 원감은 내가 맡았으나 무붓으로 자원봉사를 해줄 교사진이 문제였다. 적십자사 경기지사 이정겸 사무국장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다. 적십자사 대학생 청년봉사단의 중앙대 김정아 학생을 추천받았다. 김정아 선생에게 교무를 맡겼다. 김정아 선생이 주변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설득하여 자원교사로 불러 모았다. 자원교사들은 구두닦기, 신문팔이 등을 하는 아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학교에 입학하라고 했다. 그리고 학생으로 남는 60여 명을 모집했다. 볼품없는 복장과 태도에서 학생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애들도 많았다. 고등학교 고학년쯤 되는 청년티, 처녀티 나는 늦가기도 많았다. 이런 아이들은 얼마 안 돼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다 보니 무료로 가르쳐주는 야학마저 다닐 시간이 없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했다. 칠판과 분필만 준비됐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대학생 선생이 칠판에 글씨를 쓰면 대부분 책이 없는 학생들은 열심히 베꼈다. 직장에서 일하고 온 애들은 수업 중에 고단하여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해가 바뀌어 1968년 3월 신입생이 들어왔다. 강당이 콩나물시루처럼 돼 대책을 세워야 했다. 1, 2학년을 동시에 한 교실에서 가르칠 수 없었다. 인천신문에서 동인학교에 건물을 지어주기 위해 시멘트 벽돌 모으기 운동을 몇 달간 하였다. 모금 운동을 통해 50만 원 정도를 마련했다. 당시 시멘트 벽돌 한 장이 15원이었다. 도화동 65번지 국군묘지 건너편 허허벌판 3,400평의 땅을 기증받아 건물을 지었다.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나와서 3터의 땅을 고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신이 나서 시끌벅적하게 함께 도왔다. 1968년 따사로운 봄날 새 건물을 지어 이사하였다. 벽돌과 슬레이트로 지은 건물 한 동에 교실 2칸을 만들고 미군 부대에서 기증받아 콘센트 건물 한 동을 지었다. 인천의 가장 변두리로 도로 포장도 안 됐고 가로등도 하나 없는 황량한 시외였다. 전기와 수도, 전화도 안 들어왔고 버스도 다니지 않았다. 동인 학생들의 집은 산꼭대기 무허가 판잣집에 방 한 칸에서 살림하는 집이 대부분이었다. 학교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가스등을 켜고 수업을 했고 카바이드를 등에 넣고 불을 지피면 등불이 되었다. 겨울철 난방은 제재소에서 톱밥을 대줘 톱밥 난로로 해결하였다. 선인고등학교와 방문여고 학생들이 헌 교과서를 모아 보내오기도 했다. 학생들의 복장은 제각각이었다. 정규 중학교에서 중퇴하고 온 애들은 다녔던 학교의 교모에 교복을 입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구질구질한 복장과 머리였다. 교모와 교표, 배지를 만들고 교복을 입히니 단정한 학생이 됐다. 교복과 가방을 준비할 사정이 안 되는 애들은 교복을 장만하지 못하고 공부해야겠다는 굳은 마음가짐 하나로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다. 근면, 자립, 봉사라는 교훈을 만들고 교과도 만들었다. 나중에 학교 앞길이 포장되고 15인승 새마을 버스가 다녔지만 학생들은 차비가 없어 학교와 집까지 왕복 40-50리의 길을 눈보라를 맞으며 걸어 다녔다. 한여름 장마철에는 학교 건물이 위태로워질 때도 있었다. 1968년과 1971년 여름이었다.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교실 벽에 금이가 기울었다. 선생님, 학교가 무너지려고 해요. 기울었어요. 이대로 교실이 무너지면 공부 못해요. 복장 터질 거리가 생겼다. 건물 기초를 시멘트로 단단히 하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야 하는데 돈을 절약하기 위해 맨 땅에 벽돌을 쌓아 집안이 튼튼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집에 자주 가지도 않고 라면을 끓여 먹으며 교실 맨바닥에서 쪼그려 새우잠을 자기도 했다. 1969년 3학년 학생들이 고교 진학 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였다. 15명이 응시하였는데 12명이 합격해서 학교가 시끌벅적했다. 1970년 2월 1회 졸업식을 했다. 35명이 3년 과정을 용케도 마쳤다. 그날의 졸업식은 눈물바다를 이뤘다. 졸업생과 재학생, 내빈 등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졸업식 노래와 교가도 슬프게 불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풍설을 이긴 나이 어린 야간 중학생의 발자국 도장 3년은 눈보라만큼 강파른 세월이었다. 이후 매년 졸업식 때마다 무슨 전통처럼 울음바다를 이루는 게 동인학교의 졸업식 풍경이 됐다. 졸업하지 못한 중퇴자가 훨씬 더 많아 아쉬웠다. 나이가 조금 많은 애들은 제 밥값이라도 벌기 위해 직장 때문에 학교를 끝까지 다니질 못했다. 직장이라고 해봤자 이발소, 양장점, 양복점, 철공소 견습공이었다. 견습공은 아예 월급이 없었다. 오후 5시에 퇴근시켜줘야 6시에 시작하는 수업 시간을 맞추는데 직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일로 1969년 2월 조선일보와 경찰청에서 주는 제3회 청룡봉사상 신상을 받았다. 순경에서 1계급 특진도 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가난했다. 무료로 가르치는 재건중학원을 열라는 말은 권장사항일 뿐이었다. 1960년대 초 대구의 봉제 공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시찰을 나갔다. 미싱 앞에 앉아 일하는 소녀에게 다가가 내게 꼭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라고 했더니 울먹이면서 공부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단다. 이 말을 들은 대통령도 눈물이 핑 돌아 울컥했다는 신문기사를 봤다. 박 대통령이 공장 사장에게
저녁에 미싱대를 책상 삼아 중학교 과정 공부를 가르쳐 보라고 한 것에서 야간 재건 중학교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 운영비를 나의 쥐꼬리만한 경찰 봉급으로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1960년대 경찰 월급이라고 해봐야 쌀 한 가마니 정도였다. 오남매를 키우고 가르치는데도 무척 힘들었다. 자식들 굶기지 않고 동인학교에 돈 보태겠다는 큰 기대를 하고 20년 가까이 한 경찰을 사직하고 월남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했다. 1969년 여름 경찰 봉급의 서너 배를 받기로 하고 월남에 가기로 했다. 그러나 내가 도착하는 날 회사가 망해서 온데간데 없어졌다. 현직 경찰인 내게까지 취업 사기를 친 것이다. 한창 전쟁판인 월남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반을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됐다. 한국 사람 몇 명이 방 한 칸 얻어 밥을 해먹으면서 일정한 일터 없이 고생을 무척 했다. 나중에 주월 미국 대사관에 속해 있는 건설기관에 전기기술자로 취직했다. 집과 동인학교에 돈을 송금했다. 월남 폐망 직전이라 경기도 죽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날씨는 한국보다 습하고 매우 뜨거웠다. 5년 만인 1974년 10월 빈털터리로 귀국했다. 집안 살림은 엉망이었다. 동인학교도 사정이 좋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었다. 학교터가 애초부터 남의 땅이라 지주가 비워달라고 졸라댔다. 학교가 정말로 없어져요? 저희 학교 못 다니는 거예요? 울어대는 여학생들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만 싶을 만큼 내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1975년 봄, 동인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모 중학교에 전학해주는 것을 주선했다. 전학시킨 뒤 집으로 돌아오며 나이 쉰에 직장조차 없는 내 무능을 탓하면서 가슴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처절하게 자신이 불쌍한 순간의 이야기는 내 가슴속에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이런 사실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아, 동인이여, 동인이여. 기가 막혀 학교 앞에 앉아 학교를 우두커니 바라보며 밤늦은 시간에 혼자 앉아 울었다. 단장의 아픔으로 한많은 동인 자매 중학원의 문을 닫은 뒤 먹고 살기 위해 1970, 80년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갔다. 버스에서 가끔 나를 알아보는 동인의 제자라는 청년, 아가씨들이 인사해 오기도 했다. 그것도 잠시뿐. 환갑을 넘기고 또 7순이 넘도록 30년간 한 사람의 제자나 선생님과도 만난 적이 없이 동인과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다. 찾아오는 사람도 전화 한 통도 없었다. 꼭 만나야 할 일도 없었다. 1995년 1월 내가 63세 되던 해엔 집사람과도 사별했다. 여든의 문턱에 선 2004년 추석이 며칠 지난 뒤 운명적인 이상한 전화가 한 통 왔다. 경찰서 경묵과장인가 계장이라는 사람의 묵뚝뚝한 전화였다. 다짜고짜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김영진 선생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다. 멀건 대낮에 이 무슨 꿈 같은 말인가. 엉겹결에 네 아는데요. 제 동인학교 제자입니다. 왜 그러시죠? 더 물을 새도 없이 뭐라고 몇 마디 하더니 전화를 또 끊는 것이다. 내가 귀가 어두워 말하기가 답답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명증에 걸렸나?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영진이 만난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가슴방아가 찢기 시작했다. 영진이는 학생회장을 해서 정확히 기억나는 몇 명의 제자 중 더욱 기억이 뚜렷하게 나는 제자다. 1969년 내가 경찰을 그만두고 돈 벌기 위해 월남에 갈 때 김포공항으로 배옥 나올 때 본 뒤로 한 번도 못 봤다. 편지도 전화 한 통 없었다. 잠시 후 서울에서 영진이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예요. 이번 일요일에 찾아갈게요. 며칠만 기다리세요. 며칠 후 1회 남녀 졸업생 67명과 동인천역 앞 식당에서 만나 큰절을 받았다. 그들은 머리 희끗희끗한 완전한 장년의 어른이 됐다. 학교 다닐 적에 잔졸뱅이가 아니었다.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꿈에서 채 깨나지 못한 목류병자가 된 것 같았다. 30여 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재회였다. 모구름 나는 것을 참느라 애먹었다. 그때는 총 동창회도 없었고 3회 졸업생들만 유일하게 10여 년 전부터 동기 동창회를 해왔다고 한다. 2003년 말 서울 명동 입구 식당에서 영진이와 명영덕 둘이서 13분의 선생님을 찾아 미니 사은회를 했단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나의 행방을 몰랐다고 한다. 혹시나 해서 TV는 사랑을 싣고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연락을 했고 첫 사은회 행사를 보도해달라고 방송사와 신문사에 보낼 보도자료를 준비했다가 그만뒀다는 얘기도 들었다. 야간학교 동인 졸업생이라는 걸 밖으로 크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정서가 동문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2004년 추석이 며칠 지난 뒤 처음으로 1회 졸업생 제자를 만났고 또 며칠 후 38년 만에 옛 상사를 만났다. 동인학교를 개교하는 데 도움을 준 당시 이수영 동인천 경찰서장과 상봉한 것이다. 이 서장은 우리 일행을 엄청나게 반가워했다. 이 서장은 동인을 개교해 준 뒤 승진을 거듭 부산시경국장까지 지냈다고 한다. 부산시경국장을 하면서 부마 사태를 맞았지요.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은 그까지 대학생 몇 명을 왜 진압 못하는 거야 라고 욕설 섞인 전화호통과 수모를 하루에도 수없이 해댔지요. 이 서장은 부마 사태의 쥐책임을 지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기 며칠 전 시경국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이후 자민련 김종필 총재 비서실장을 지냈다고 한다. 2005년 5월 스승의 날에 동인학교 사은회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오거리 로열호텔에서 열렸다. 30여 년 만에 많은 선생님과 1회부터 7회까지 전체 동창이 한자리에서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다. 강산이 서너 번이나 바뀐 세월이다 보니 누가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잘 몰라 얼떨떨했다. 맨 처음 새로 만든 금빛 황홀한 교기 입장을 하였다. 동인중학교라고 쓰여 있었다. 동인자매중학원이란 원래 학교 이름에서 자매라는 말이 빠졌고 중학원 대신 그냥 중학교라고 쓰여 있었다. 동창들이 자매와 중학원이라는 교명이 거슬린다는 이유에서였다. 교기가 단상으로 입장하여 오는데 눈물이 울컥울컥 가슴에서부터 차올라 목이 메었다. 30년 전에 없어진 학교의 혼이 혼 돌아오네 혼 돌아오네 동인이 돌아오네. 학교가 살아 돌아오듯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이 오시듯 가슴이 울렁울렁했다. 내게 교기를 넘겨줬다. 교기를 받아주고 몇 번이고 힘껏 흔들었다. 마음속으로 얘들아 모두 잘 되라 고맙다고 외쳤다. 작고한 스승과 동문에 대한 묵념에서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홍곡의 음악 때문만은 아니다. 이 좋은 날 참석 못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제자가 너무 많았다. 확인된 제자만 10명이 훨씬 넘게 죽었다. 1회 졸업생 중 5명이나 죽었다. 자살한 제자도 여럿이다. 불쌍한 녀석들. 지지리도 복살머리 없는 녀석들아. 춥고 배고프고 살기 힘든 시대였지만 너무 빨리 많이 초로 인생처럼 죽었구나. 빛으로 향한 배움의 열기는 으로 시작되는 교가와 스승의 은혜 노래를 목이 메어 재창하는 제자들과 선생님들의 눈이 모두 충혈됐다. 누가 먼저 울어버리면 때의 울음바다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선생님과 제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연회장을 몇 번이고 강강술래하듯 몇 바퀴를 돌았다. 흥 많은 어느 선생님은 재밌는 뱃살춤을 추고 또 어느 선생님은 요즘 젊은이들이 잘하는 K-팝인지 랩인지 하는 노래를 몸을 흔들며 흥겹게 불렀다. 머리에 하얗게 흰설이 내린 제자들이 그 선생을 둘러싸고 춤을 추니 백년 묵은 응어리 천년의 한이 속 시원히 풀어지는 듯했다. 어찌 눈물 없이 피는 꽃이 있으랴. 척박한 황무지에서 피는 꽃이 더 향기가 나고 더 아름답다. 생명이 오래간다. 가난과 싸워 이기자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 의리 있는 제자들아. 목마른 자에게 한 잔의 물은 생명수다. 우리 선생님들은 물 한 잔 정도 보시한 것뿐이다. 거창하게 무슨 은혜를 베풀자고 야학을 한 것이 아니다.
오늘 같은 행복한 재회가 있으리라고는 애당초 생각지도 못했다. 배워야 산다고 너희를 가르친 것뿐이다. 고맙다. 고맙다. 요즘같이 삭막한 인심에 참다운 스승 찾기가 별따기고 참다운 제자 만나기가 자갈밭에서 보석 찾기다. 정규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일이다. 이러한 일을 보고 옛날 어른들은 흔히 신문에 날 일이라고 했다. 2006년 5월 14일 제3차 사은회 행사를 조선일보가 취재해 5월 15일 스승의 날 특집으로 대서특필하였다.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명이 길어 죽었다가 헛소문까지 난 내가 80을 넘어 보고 싶었던 제자와 선생님을 만났다. 걸레스님 중광이 죽기 전 마지막 쓴 시에서 괜히 왔다 간다고 싱거운 말을 했다지만 나는 오래 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하였던가. 원수지지 않고 살았기에 행복한 재회를 해 기쁘지만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내 인생에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한 것은 동인학교를 열어 애들을 가르친 것뿐이다. 나는 지금 서울에서 인천행 경인고속도로 차창가에 기대어 상념에 빠져있다. 34년 전 동인학교 야학을 경영할 때의 선생님들, 제자 몇몇과 함께 가슴 뭉클한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한 뒤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그때 가르쳤던 제자 김영진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30회 노산문학상을 받은 것이다. 노산 이은상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이다. 2005년 12월 14일 내 생애 80나이에 가장 기분 짜릿한 가슴 너울이 휘몰아치는 날이었다. 제자의 6번째 시집인 장시집 심청가로 받는 문학상이다. 시인들이 받는 문학상 중 40년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이다. 화려한 화환과 꽃다발 속에 파묻힌 가운데 짤막한 수상소감 연설을 하는 제자의 당당한 모습에 엉겹결에 만세 만세하고 부를 뻔했다. 내로라 하는 시인, 소설가, 교수, 박사 등 150여 명의 인사가 장내에 가득한데 마이크를 잡고 가열차게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사주팔자가 기구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야간학교만 다녔습니다. 고향에서 중학교 시험에 합격하고 돈이 없어 입학을 못하고 서울 가서 고학하겠다고 혼자 상경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야간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맨 땅에 천막을 쳐놓고 등불 켜고 공짜로 가르치는 학교라고는 할 수 없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준 동인자매중학원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모든 영광을 선생님께 돌립니다. 뒤통수를 무엇으로 세게 두들겨 얻어맞는 충격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을 크게 불러주는 초혼의 나팔소리 같았다. 이런 자리에서 30년 전에 이미 없어진 한만원 동인자매중학원 이름이 대한민국 광화문 한복판 세종문화회관 마이크를 통해 불쑥 튀어나올 줄 생각도 못했다.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순간 옆자리에 동인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았다. 오늘의 주인공을 직접 가르친 선생님들이다. 선생님 모두가 울먹이고 있지 않은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경청하던 장내에 박수소리가 인천 앞바다의 백고동 소리처럼 우렁찼다. 오늘 노산문학상을 받은 제자의 맞선 얘기가 마음 들뜨게 하고 웃음이 나고 가슴에 파도치게 했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서울 부산 중간 지점에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 사무실인 안전가옥이 있었다고 한다. 제자와 선을 본 아가씨는 그 사무실 비서를 했다. 그 후 박 대통령이 포스코로 자리를 옮겨줬다고 한다. 포항 남구 포스코 산자락 속에 박태준 회장 사택 겸 집무실이 있고 박 대통령이 간간히 오시면 집무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가 비서로 일했던 아가씨였다. 그 아가씨와 제자가 선을 본 것이다. 제자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구나 결심했단다. 해맑게 웃던 그 아가씨가 지금의 부인이 되었다. 차는 경인고속도로를 흑백 영화의 필름 돌아가듯 나무며 건물을 스치며 쏜살같이 인천으로 가는데 왜 자꾸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가? 왜 좀 더 동인 애들을 사랑해주지 못하였나? 내가 애들한테 해준 게 무엇인가? 가좌 인터체인지 근방을 지나며 어슴프레스 치는 생각. 이 근방 인천교 옆에 우리 학교가 있었지. 그런데 1970년 3월인가 4월인가
밤 10시가 넘어 야간 수업을 마치고 귀갓길에 우리 동인의 여학생 4명이 이 근방에서 차에 치여 즉사하였다. 1학년 신입생 5이 나란히 손잡고 인도도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그냥 깔아버린 것이다.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 애들은 야간 학교인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다가 한 여학생만 중상을 입고 천명처럼 살아남았다. 학교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50 넘은 작년의 제자들을 30여 년 만에 만나보니 걱정이 앞선다. 걱정도 팔자라 했던가. 자기 사업을 잘하고 출세하고 잘된 제자들은 고맙고 감탄스러운데 잘 안 풀리는 애들은 자격지심, 패배의식, 염세성이 심한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좀 더 밝고 맑게 낙관적으로 모든 제자들이 다 풀렸으면 좋겠다. 헐벗고 불운한 운명과 싸우며 야간 중학교부터 야간 대학까지 졸업한 끈질기게 절망과 고난을 이겨낸 훌륭한 제자가 여럿이다. 해당과 같이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신경숙은 야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0년 만에 50이 넘어 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명영덕은 철도고를 나오고 방통대 졸업하고 다시 중앙대를 야간으로 졸업했다고 한다. 또다시 방통대 대학원을 50대 후반의 나이로 마친 무섭도록 당찬 제자이다. 국민은행 동대문 지점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지금은 회사 중역으로 있다. 직장에 고위직에 오른 투지와 인내로 인간 승리한 제자가 많다. 불사조는 비바람 속에서도 하늘을 난다. 눈물도 슬픔도 고독도 참고 견디면 안다. 노력 없이 얻은 영광 없고 공들이지 않고 쌓은 탑 없다. 찻장가에 기대어 눈 감고 속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자매들 굽어 살펴주소서. 모두 잘되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절망하는 제자에게 용기를 내려주소서. 동인의 신화창조는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일깨워주소서. 80이 넘은 이 늙은이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생은 유수와 같다더니 세월이 참 빠르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 시간밖에 안 되는 인생 여정이다. 서울 다녀오는 차창가에 기대어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들었다. 얼굴도 이름도 알 듯 모를 듯한 소년적 제자들의 해맑은 눈망울이 아침 이슬처럼 스친다.